1년 됐나요? 수업 받은 지? 이 친구 어머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근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가 뭐 친구들과 말할 때도 그렇고 학교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국어 진단 평가에 있어서도 미도달이었었고요. 그런데 국어 자체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중요한 건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랑 같이 이제 진지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뭐부터 도와줄까? 엄마가 뭘 도와줘야 될까? 네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문제인 것 같아? 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엄마 저 국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국어 기초적인 부분부터 뭔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 그래서 이 친구 한번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 그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글을 써봐라 하면은 알 수 있거든요. 나는 학교에 갔다 라면은 나 띄고 는 학교 띄고 에 이런 식으로 이 조사 있잖아요. 는 에라는 이 조사는 붙여서 써야 되는데 나 띄고 는 학교 띄고 에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어휘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친구였었고요. 그러면은 학교 생활이 어떨까요? 뭔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려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졸리고 듣기 싫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야말로 막 까막 눈인 거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까막 눈이듯이. 물론 지금은 띄어쓰기도 잘하고 글 잘 쓰고 있고요. 진단평가에 있어서도 미도달이었었는데 한두 개 정도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했던 친구였었는데 꾸준함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결국은 성장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가는 일이 짜증났던 친구, 학교 가는 길만 짜증났었을까요? 글쓰기 수업, 논술 수업하러 오는 그 길도 싫다, 어려워 이런 일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꾸준함으로 밀고 나갔더니 결국은 깨지게 되어 있더라. 결국은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독해 문제집 사서 계속 열심히 풀게 하고 채점하고 그랬는데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늘 집에 있는 독해 문제집 싹 다 버리고 왔어요 하고서 이야기했던 친구였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잘해 나가는 겁니다. 독해 문제집의 지문을 통한 어떤 훈련이었다면은 이번에 저와 함께는 신문 안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아이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써보고 때로는 좌절도 해 나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꾸준하게 해 나간 결과 지금 이제 1년 다 됐는데 이 친구가 많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공부도 잘 되고 학교 생활도 너무 즐거워요. 어제는 또 예전엔 정말 쓰는 거 너무 싫었는데 선생님 그거 알아요? 이제 글 쓰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많이 부족했던 친구였었거든요.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좀 막막해 보이기도 했던 친구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이도 학교 가는 거를 싫어하지 않나요? 학교 생활이 너무 재미없다. 공부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너무 힘들다. 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어쩌면은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에게 아무리 독해 문제집 내밀어서 풀어봐 한들 소용이 없다. 아무리 양질의 책을 구해서 읽어라 부모님께서 노력을 한들 나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되셨든 혹은 선생님에게든 하나씩 하나씩 알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꾸준히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부모님들 영어 공부시키면서 영어 노출이라는 걸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기, 유아기 혹은 막 어린 시기가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이제 다 자라가지고 그때 영어 영상을 보여준다 합시다.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의 영어 영상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그 영상을 잘 보던가요?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답답해. 잘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엄마, 한국말로 나온 영상으로 보여주면 안 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들려오는 단어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어에 있어서 까막 눈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영어 이렇게 노출을 할 때 전혀 모르는 그런 어떤 영상을 들려주고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뭐 단어 공부도 해보고 뭔가를 좀 배우고 나서 그 관련된 영상을 들려줬을 때, 관련된 어떤 소리를 들려줬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가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미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 하면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일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조금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그리고 조금씩 분량이 많은 책 읽기를 이렇게 권하기보다도 짤막하게 문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에게 문장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요. 어려운 어휘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문장을 써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력을 쌓아 나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글쓰기. 그런데 아직 아이가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한 문장씩, 두 문장씩 점점 늘려나가서 글을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자기가 직접 써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써서 한번 활용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네? 문제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와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도 하고 있고 발표 수업도 하고 있는데, 발표하기에 있어서도 이제 단계별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문장들을 쓰고 그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발표해 나가는 그 단계였다면은, 나중에 그 단계 정도는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잘해 나간다 하면 이제 단계를 올려줍니다. 해서 키워드, 주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제시해 가면서 말로 풀어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초반에 친구들은 많이 겁을 먹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계속 이제 말을 해보는 거죠. 한 번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고, 이를테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영어 회화 배울 때 특히 그렇잖아요. 외국인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뱉었다가 뭔가 안 돼가지고 우물쭈물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 잘하는, 이렇게 영어 말하기 잘하는 비법 하면은 그냥 완벽해지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우선은 단어 던지기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말도 똑같다는 것.
우리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문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또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언어 습관들, 말하기 습관들 보면은 완성형의 문장으로 대화를 나누기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대화들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밖에 비 와? 네. 필통 안에 그거 뭐야? 지우개요. 이런 어떤 대화 습관들로 인해 가지고 친구들이 완성형의 문장들, 문장 구성들 그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글을 써 내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글에 있어서 처음 문장,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거를 가장 잘 연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 글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운전하기 또한 그렇잖아요. 필기시험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필기시험은 그런 대로 이제 합격을 하는데 실기에서 많이들 떨어지잖아요. 실기에서 직접 해보면서 도로주행하고 도로의 흐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돌발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신호들 주시하면서 직접 내가 도로에 나가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봐야 운전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듯이 글쓰기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어 실력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객관식 문제에 답 달고 그보다는 정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 글쓰기에 있다. 혹은 발표하기에 있다. 직접 내가 소화해서 그것을 이제 아웃풋해 나가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어느새 내 머리에 장착이 돼서 내 것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요즘 이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체 중에서 대부분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다 학교 생활 안에서 공부해 나가는 그 안에서 모르는 게 오히려 좀 줄어들었고 아는 게 더 많아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면 되고 뭔가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쏙쏙쏙 잘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해가 되면서 학교 생활이 굉장히 즐겁다. 요즘은 글쓰기 또한 너무 즐겁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대로 쭉쭉 계속 해 나간다면 더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기대를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답답해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경우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안 되는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해 나가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 집에서도 그렇고요. 독해 문제집을 활용해서라도 그 안에 지문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아이랑 같이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아직은 잘 들리지 않아요. 아직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안 할래요. 그럴수록 더 옆에서 챙겨줘야 한다. 자꾸 엄마가든 선생님이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주고 대답하고 그게 안 되면은 엄마가 다시 힌트의 답을 해주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응용해 가면서 어떤 다른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하고 그 반복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 기초적인 부분, 그 구멍난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나아가다 보면은요, 이게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선생님과 학생과 혹은 엄마와 아들과 이렇게 엄마와 딸과 질문으로 시작하다 보면은 듣기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집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잘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달라지냐 하면은요,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 말씀 잘
듣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질문할 텐데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도 더 집중해서 듣고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노력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 좀 어렵다, 재미없다 하는 아이가 있다면은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도움을 주셔라. 예,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